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미국과 아직도 수교하지 않은 나라. 지구상에서 여태 수교를 하지 않은 두 나라가 있다. 오직 두 나라. 초강대국 미국과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은 한때 쿠바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일 뻔한 공산주의 대국인 소련과도 수교했고 제2의 공산주의 대국인 중국과도 수교했다. 그리고 통킹만 사건으로 전쟁을 한 베트남과도 수교를 했다. 하지만 북한과는 수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를 했으며 중국과도 수교를 했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는 미국을 초월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은 아직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북미 관계가 이렇게 꼬인 것은 다름 아닌 양국 간의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일명 조국 해방전쟁이란 기치 아래 38선 남쪽을 침략하여 삽시간에 서울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밀고 나갔다.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해진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자유주의 우방인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였고 유엔군은 한반도의 군대를 파병하여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더불어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하였다. 중국군이 투입되자 메가더는 모든 통신수단과 모든 시설, 공장, 도시, 마을을 파괴하라. 만주 국경부터 파괴를 시작하여 남쪽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고 메가더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영국 공군 무관은 말한다. 2000년부터 미국의 문서보관소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김태우에 따르면 전쟁 초기 미 극동공군 폭격기 사령부 산하의 B-29기들은 한강과 압록강 사이에 있는 북한의 수송망을 차단하고 북한의 병참 보급에 도움을 주는 산업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 7월에는 원산 선착장 폭격, 평양 조차장 폭격, 평양 조차장 재폭격, 흥남 폭격, 8월에는 원산 정유공장과 조차장 폭격을 하였다. 당시 B-29의 목표물 파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목표물 인근에 수백 발의 폭탄을 퍼부어야 했고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 지역에 대한 융단 폭격은 북한의 모든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미 극동공군의 자체 평가에 의하면 진남포의 80%, 청진의 65%, 해주의 75%, 함흥의 80%, 흥남의 85%, 황주의 97%, 강계의 60%, 군우리의 100%, 교미포의 80%, 평양의 75%, 사리원의 95%, 순안의 90%, 원산의 80%, 신안주의 100%가 파괴되었다. 1953년 8월 작성된 극동공군 폭격기 사령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에 투하된 1만 7천 톤의 폭탄 중 1만 톤 정도가 보급지역, 즉 적 점령하에 도시와 농촌 지역인 북한과 대한민국 모두에 무차별적으로 투하되었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150만에서 200만 명, 대한민국 주민들은 5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평가된다. B-29기에 의한 폭격으로 낮에는 꼼짝할 수 없어서 밤에 살아남기 위해 북한 주민들은 파괴된 건물 잔해 아래 흙구덩이를 파고 은신하거나 산 아래에 토굴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파괴된 철도와 교량을 복구하는 작업에 동원되었다.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미국의 폭격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포감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불어넣는 선전과 교육을 통해 반미 감정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유엔군이 압록강 유역에 다다르자 위험을 느낀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 유엔군을 공격하였다. 이에 유엔군과 국군은 후퇴하면서 함흥 철수작전을 통해 수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배로 남쪽으로 수송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늘날 휴전선을 경계로 3년간에 걸친 전쟁을 휴전한다는 정전협정을 맺었다. 이때 이승만 정권은 휴전을 거부하여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공이 휴전협정에 조인하였다.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의 주인공으로 빠지게 됨으로써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협상 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에 주도권을 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미 예속이 강화되었고 대한민국이 군사 기지화되었으며 주한미군 주둔이 장기화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내치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얼마나 무능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인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의 국방 방위력이 세계 6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대는 연합군이란 기치 아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지휘 명령을 받는다. 작전권이 아직도 미군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 국토가 왜군의 침탈을 당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이순신 장군에게 작전권 이양을 강권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주권인 작전권을 결코 명나라 군대에게 이양하지 않았음을 기억해보면 전시 작전권이 얼마나 국가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1953년 정전 이후 휴전선을 둘러싼 북한과 대한민국의 대치는 결국 북한과 미국의 대결로 이어져 왔다.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안 원산 앞바다에서 1961년 북한 해군함에 의해 강제 납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승무원 83명 중 1명이 죽고 82명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12월 23일 미국이 북한의 사과문에 서명을 한 후에야 돌려받았다. 푸에블로호는 아직도 조선시대 미국의 셔먼호가 침략했다가 격침당한 대동강변에 전시되어 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 해군이 북한에 의해 함정을 납포당하고 선원 석방을 위해 북한에 사과를 해야 했던 매우 치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북한이 더 큰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만을 했을 때 어리둥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는 미국이 그만큼 북한을 잘 모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북한이 언제 화해하여 국교를 수립할 수 있을지 궁금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아직도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최후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경제대국 10위인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주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지면 좋겠습니다.